오늘은 히틀러의 헛된 야망,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독재자들은 자신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탈린의 소비에트 인민궁전과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인민궁전, 그리고 북한의 류경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히틀러에 비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히틀러인 만큼 히틀러가 계획했던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는 규모부터 차원이 달랐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건물이 아니라 베를린시 전체를 완전히 재건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는 유럽을 지배하는 제3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위험있고 장대하게 설계되었죠. 히틀러와 나치의 야망의 배경은 고대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로마의 뛰어난 역사가 중 한 명인 타키투스는 자신의 저서 게르마닌의 기원과 위치에서 당시 자신이 살던 로마는 전성기였지만 사회적으로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다고 저술했죠. 또한 이혼과 동성애가 성행하는 타락한 사회로 보았고 게르마닌들의 일부의 처제와 혼전순결, 호전성과 복종심을 칭찬하면서 로마인들이 돌아가야 할 이상향으로 게르마니아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로마인들이 게르마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던 생각이었죠. 물론 타키투스가 실제로 게르만 사회를 동경했다기보다는 도덕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타락한 로마 사회를 비판하려고 일부러 게르만족을 이용한 것에 가깝긴 합니다. 실제로 게르만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고 전쟁은 잘하지만 농경기술과 문화가 부족하다는 서술도 남겼죠. 하지만 타키투스의 속마음과 의도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독일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전도구는 없었죠. 게르마닌의 우수성과 순수성을 부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일리히 힘너는 청년 시절의 게르마니아를 읽고는 일기장에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적어놓을 정도였죠.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민족주의와 게르마닌들의 순수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정작 히틀러 본인은 고대의 게르만 민족주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게르만 민족주의를 숭상한 힘너에게 그래봤자 그리스인들이 아크로폴리스 짓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토굴에 살면서 돌도끼를 던지고 모닥불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집결해야 했고 우월성을 심는 것만큼 좋은 지배도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과거 게르마닌을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여겼어도 집권한 이후 게르마니아에서 묘사된 고대 게르마닌들의 순수성을 20세기에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는 필수 교재가 되었죠. 이탈리아 인류 문명학자 아레날도 모밀리아노는 이러한 게르마니아를 20세기 가장 위험한 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우월한 게르만족의 나라, 나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유럽인들의 수도,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는 실제로 실행에까지 옮겨지게 되죠. 1938년 베를린 전면 재건축 계획이 세워지고 1941년 소련을 침공하면서 세계 수도 계획으로 확장됩니다. 45년까지 세계 2차 전쟁에서 승리해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에 걸맞은 수도를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완성된 게르마니아에서 1950년에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려는 구상까지 세웠습니다. 꽤 구체적이죠. 세계 수도 프로젝트는 히틀러가 가장 총애하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총괄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히틀러는 파리와 로마를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들 도시를 뛰어넘는 거대한 도시로 만들자는 주문을 했죠. 자신의 수도 게르마니아는 런던이나 파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대 이집트나 바빌론 혹은 고대 로마와 비교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이나 샹젤리제 거리, 이탈리아 로마의 판테온 등을 의식해서 일부러 건축물들을 더욱 크고 거대하게 계획했죠.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도시를 파괴할지 고민하다가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가 더욱 위대하게 건설될 것이므로 그냥 내버려 두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로마의 판테온을 의식하고 계획한 세계의 중심이 될 곳이었던 국민대회당은 18만 명이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엄청난 크기의 돔으로 구성되었죠. 이게 얼마나 크냐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63빌딩의 높이인 249m보다 훨씬 높은 크기였습니다. 초안은 히틀러가 직접 그렸습니다. 국민대회당 앞은 거대한 광장으로 구성하고 서편에는 거대한 총통의 집무실로, 동편에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독일 국회의사당을 위치해 놓았죠.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게르마니아 개선문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똑같이 본떠서 만들어진 문 위에 거대하게 건설될 계획이었습니다. 문 내부 아치 벽에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모든 아리아인 독일 장병들의 이름을 새길 계획이었죠. 이외에도 콜로세움의 영감을 받은 높이 70m의 지름이 250m인 나치 전당대회장과 당시 유럽 최대의 공항이 될 템페로프 공항 등 여러 건축물을 계획했습니다. 게르마니아 계획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는 모두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인력과 소련을 정복한 후 점령지의 슬라브인들을 사용할 생각이었죠. 실제로 전쟁 중에도 강제 수용소에서 게르마니아 계획에 사용될 벽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화가 지망생이었고 건축가를 지망했던 만큼 예술과 건축에 관심이 높았죠. 그래서 자신의 건축물과 수도가 고대 로마의 유적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남겨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이상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난관이 많았죠. 특히 베를린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습기 있는 땅이란 의미의 베를린 지형의 특성상 늪지대가 대부분이었기에 지반이 약했죠. 국민대회당은 베를린의 슈프레강을 메우고 그 위에 지어질 계획이었으니 사실상 꿈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가 슈페어도 이 점을 잘 알았고 시험 삼아 고중량 지탱체라 불리는 치마 시험용 건물을 지어 확인해 보았죠. 결론은 베를린에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슈페어는 히틀러에게 계획한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지만 히틀러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공사를 했지만 건물은 없고 지방공사와 기초공사만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발전한 현대 토목 기술을 이용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40년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만약 억지로 건설하더라도 목표 기간인 1950년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게르마니아 정도의 크기와 규모는 40년대에 시작해서 멈춤 없이 공사해도 1970년대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히틀러의 건축은 당대의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한 모더니즘 추세와는 정반대에 있었죠. 실제로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손꼽히는 미스 반데어 로에도 나치 정권 시절 여러 설계안을 제시하며 건축물들을 수주하려고 노력했지만 히틀러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한 건도 수주되지 못했습니다. 미스 반데어 로에는 결국 독일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죠. 히틀러의 취향을 충족시켜준 건축가는 알베르트 슈페어뿐이었습니다. 물론 슈페어도 히틀러의 이상, 아니 망상에 가까운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죠. 특히 국민대회당 같은 경우는 거대한 도미 폭격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히틀러는 제3제국의 수도에 폭격기가 날아올 일이 없다고 응수했죠. 모든 전선에서 독일군이 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슈페어에게 게르마니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명령하며 미래에 건설될 웅장한 세계 수도에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거의 확정시되는 1945년 3월에 이르러서야 히틀러는 이루지 못할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전쟁에서 패한 아리아인들이 살 곳은 없다며 슈페어에게 독일의 인프라를 모두 파괴할 것을 명령하죠. 슈페어는 명령과는 달리 행정권을 넘겨받고 인프라를 보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슈페어는 사형을 피할 수 있었죠.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제3제국의 수도가 될 베를린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유적처럼 영원히 남겨지길 원했던 히틀러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전쟁 중 파괴되거나 철거되었죠. 수천 년이 지나 파괴되더라도 웅장한 흔적이 남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재 게르마니아 계획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건축물은 템페로프 공항뿐입니다. 나머지는 파괴되거나 아예 건설되지도 못했죠. 템페로프 공항도 나치의 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독의 베를린 봉쇄 때 베를린 공수작전으로 사용되어 서베를린 시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곳이었기에 아직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항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희생된 40인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죠. 유럽 난민 사태 이후에는 난민 캠프로 사용되고 있고요. 히틀러와 나치는 순수 게르만인을 제외한 타 인종을 차별하고 억압했지만 마지막 남은 히틀러와 나치의 유산은 난민의 수용시설로 사용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히틀러의 헛된 야망, 세계수도 게르마니아.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